맨유의 브렌트포드전 대참사는 결국 아모린 감독의 전술에 또다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증명됐던 경기였는데, 일단 아모린 감독의 의도는 뒤로 수비를 끌어당기면서 상대가 앞으로 올라오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난 경기도 더리우트와 맥과이어, 루크쇼 이 3명의 3백이 내려오면서 상대를 앞으로 끌어당기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 도르구와 달로가 앞으로 올라가면서 앞쪽으로 붙어주고요. 그러면 쿠냐, 은베모, 셰시코와 함께 5명의 공격 라인이 앞쪽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때 미드필드 라인에 있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우가르테 2명의 선수도 내려오면서 상대의 미드필드 라인을 앞으로 끌어당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셰시코의 제공권을 활용해서 후방에서 한 번에 셰시코에게 패스를 넘겨줍니다. 그리고 이때 앞쪽에는 공격수와 수비수의 싸움 자체가 5대4의 싸움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맨유가 수적으로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유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때 셰시코가 기본적으로는 제공권이 좋다 보니까 앞쪽에서 셰시코가 볼을 받아서 옆에 있는 은베모나 쿠냐, 주변에 있는 선수들에게 볼을 떨어뜨려주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공격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뒤에서 달로도 내려오고 있고요. 이 장면에서는 많은 선수가 내려오면서 상대를 앞으로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브렌트포드 선수들이 앞으로 달려나오면서 맨유의 진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상대를 앞으로 끌어당긴 다음에 맨유는 앞쪽으로 한 번에 롱킥을 뿌려줍니다. 그리고 브렌트포드의 선수들이 앞으로 달려나온 요 뒷공간을 이제 노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앞쪽으로 이제 롱킥을 뿌려줬을 때 앞쪽에서는 셰시코가 있는 상황이고요. 셰시코가 옆에 있는 은베모에게 볼을 떨어뜨려주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공격이 시작되는 이러한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보시면 아까 달로가 수비를 끌어당기기 위해서 내려갔으니까 은베모와 셰시코가 있고 쿠냐가 있고요. 가장 반대편에는 도루구까지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볼을 떨어뜨려주면서 은베모가 받게 되면 사실상 공격과 수비의 숫자가 똑같은 상황이죠. 여기서는 4대4의 상황이다 보니까 공격하기가 매우 편해집니다. 그래서 은베모가 쭉 올라가면서 상대의 수비를 본인에게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쪽 공간에서 수비와 공격의 숫자가 거의 동일한 상황인데 은베모가 수비를 끌어당겨버리면 앞쪽에 있는 셰시코라던가 쿠냐에게 공간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비를 끌어당긴 다음에 은베모가 쿠냐에게 패스를 넣어주고 쿠냐가 여기서 여유롭게 볼을 잡아서 슈팅까지 가져가는 이런 형태가 아모린 감독이 좋아하는 형태고요. 실제로 페널티킥을 얻을 때도 오른쪽에 달로, 왼쪽에 도루구가 넓게 서 있고 이때 쿠냐, 은베모, 셰시코가 있습니다. 5명의 이제 선수가 있고요. 가장 측면에 있는 달로에게 패스를 넘겨줘요. 그럼 이제 브렌트포드가 기본적으로는 수비가 4명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1명이 끌려나가는 순간 쿠냐에게 공간이 생기는 거죠. 달로가 볼을 잡은 다음에 수비가 끌려 나오는 순간 뛰어나가는 쿠냐에게 패스가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반대편에 있었던 수비가 1명 더 끌려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안쪽에 있었던 은베모가 달려나갈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쿠냐가 달려나가면서 볼을 잡으니까 안쪽에 있었던 수비가 1명 더 끌려 나오고요. 달로에게 끌려나간 선수 1명, 쿠냐에게 끌려나간 선수 1명.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는 수비가 2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분명히 이 넓은 공간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공간이 넓을 때 수비 숫자가 적다면 뛰어나가는 이 은베모를 순간적으로 저지할 수 있을 만한 공간도 너무나 넓기도 하고 선수의 숫자도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크로스가 올라갔을 때 달려나가는 은베모를 어쩔 수 없이 수비가 끌어당기면서 페널티킥을 맨유가 얻게 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맨유는 이렇게 상대가 4명의 수비를 사용할 때 맨유는 5명의 공격수를 활용하면서 공격 지역에서의 수적인 우위를 활용하고 이때 수비를 측면으로 계속 끌어내는 이런 형태를 유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이렇게 5대4의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상대를 뒤로 끌어냈잖아요. 그럼 끌어낸 다음에 미드필더 라인에서 빠르게 올라와서 여기서 이제 도움까지 줘야 된다는 거죠. 아무래도 상대를 끌어내기 위해서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을 내려가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공격과 수비의 간격이 너무 멀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간격이 넓을 때 기본적으로 맨유가 셰시코의 제공권을 활용해서 한 번에 셰시코에게 넘겨주는 이러한 플랜을 가져가기 때문에 셰시코가 볼을 잡았을 때 그대로 주변에 있는 선수들에게 볼을 떨어뜨려 줄 수도 있지만 상대 수비수와 붙었을 때 수비수가 먼저 볼을 터치한다면 떨어진 세컨볼을 상대에게 빼앗기면 자연스럽게 맨유가 오히려 수비 지역에서 위기를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우가르테나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올라와서 이 세컨볼을 가져가는 것이 맨유에겐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이 장면도 보면 맨유가 뒤에서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살짝 내려오면서 상대를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게끔 만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쪽으로 이제 쏠리는 선수들이 있고 뒤에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때 바인드르가 뒷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롱킥이 들어갔을 때 앞쪽에 있었던 세슈코에게 볼이 연결되고요. 세슈코가 머리에 맞추면서 뒤에 있는 은베모와 쿠냐에게 볼을 떨어뜨려주고 있어요. 굉장히 명확한 의도가 계속 발휘가 되고 있죠. 이때 볼을 떨어뜨려주는 순간 쿠냐와 은베모 쪽으로 넘어갔는데 여기서 이제 은베모와 쿠냐가 볼을 먼저 가져가지 못하고 떨어진 세컨볼을 순간적으로 브렌트포드의 수비가 걷어내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걷어냈을 때 여기서 좋았던 건 순간적으로 미드필더 라인에 있었던 우가르테가 튀어 올라오면서 이 세컨볼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컨볼을 가져가는 순간 바로 좋은 찬스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가르테가 세컨볼을 가져가니까 달려나가는 도루구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맨유가 공격 지역에서는 선수가 많잖아요. 도루구, 쿠냐, 은베모, 오른쪽에 달로, 그리고 셰슈코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많은 공격 숫자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세컨볼을 가져가는 순간 브렌트포드의 수비가 맨유에게 공격권을 넘겨주면 자연스럽게 위기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가르테가 한 번에 도루구가 달려가는 쪽을 봤고요. 도루구가 달려나가면서 측면 공간을 무너뜨리고 크로스를 올려줍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득점이 나왔죠. 크로스를 올려준 것을 은베모가 달려나가면서 켈러어 골키퍼와 경합을 해주고 여기서 이제 켈러어가 볼을 걷어냈지만 셰슈코에게 떨어지고요. 셰슈코가 머리로 결정적인 슈팅. 이 결정적인 슈팅을 켈러어가 막아냈지만 다시 셰슈코에게 떨어지고 그리고 셰슈코가 다시 슈팅을 하면서 결정적인 슈팅을 다시 한번 시도하는데 여기서도 켈러어가 한 번 더 막아내고 이 막아낸 볼을 기어코 셰슈코가 다시 밀어 넣으면서 득점이 나오는 아주 어렵게 이제 득점을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 득점 과정에서 롱킥이 들어갔을 때 떨어지는 세컨볼을 우가르테가 달려나와서 가져간다. 이게 핵심인 건데 맨유의 문제는 이런 장면이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최근 맨유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이렇게 앞쪽에서 5명의 공격 숫자를 두기 위한 이런 플랜을 가져가기 위해서 미드필더 라인까지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당겨놔요. 그 다음에 롱킥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롱킥이 들어갔을 때 떨어지는 세컨볼에 대해서 미드필더들이 빨리 올라오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먼저 이 공간을 헌납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상대에게 먼저 볼을 헌납을 할 때 맨유의 수비가 그냥 뒤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세컨볼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래도 올라오긴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달려 올라오다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상대에게 먼저 볼을 뺏기면 이때 맨유의 수비는 앞으로 달려나오고 있고 그런데 볼은 상대에게 넘어가 있다. 그러면 뒷공간으로 빠져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가 들어가기가 매우 좋은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점 장면을 보면 이런 장면이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이 장면을 보면 맨유가 뒤에서 도루구부터 시작해서 루크쇼, 맥과이어, 더리우트, 달로 이 수비 라인이 내려오면서 수비를 일단 끌어당기고 있고요. 이때 여기에 더해서 미드필드 라인에 있는 우가르테와 브루 페르난데스도 내려오면서 상대가 앞으로 올라오기를 유도하고 있어요. 실제로 브렌트포드가 달려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렇게 달려나왔을 때 특히나 이 미드필드 라인에서 브루 페르난데스와 우가르테가 내려오면서 브렌트포드의 미드필더들을 앞으로 끌어당기고 있거든요. 이때 이제 맨유가 안쪽에 있는 브루 페르난데스에게 패스를 보내주고요. 이때 브루 페르난데스가 볼을 잡을 때 브렌트포드의 미드필더가 끌려 나오고 이때 끌려 나오는 공간을 활용해서 이 공간으로 브루 페르난데스가 잡자마자 우가르테가 볼을 받아서 뛰어 올라가는 달로에게 패스를 바로 원터치로 넘겨줍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중요했던 건 브루 페르난데스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상대의 미드필더 라인 한 명을 끌어낸다. 그리고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면서 맨유가 빠르게 공격 작업이 되고요. 여기서 달로, 은베모, 셰슈코, 쿠냐 그리고 여기서 가장 왼쪽에 있는 도루구까지 올라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굉장히 많은 공격 숫자가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렇게 좋은 공격 전개를 만들면서 공격을 하다가 볼이 끊겼습니다. 근데 이 끊기는 순간 이제 어떤 구도가 만들어지냐면 맨유가 이렇게 공격을 위해서 모두가 올라오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볼이 끊기는 순간 문제는 뭐냐? 중원이 너무나 넓게 비어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상대를 아까 전에 끌어내기 위해서 브루 페르난데스와 우가르테가 내려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상대를 이렇게 앞으로 끌어낸 다음에 끌어낸 이 뒷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갔던 건데 이렇게 브루 페르난데스와 우가르테가 내려온 것에 비해서 상대에게 볼을 빼앗기는 순간 우가르테와 브루 페르난데스가 제대로 못 올라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간격이 너무 멀리 벌어져 있습니다. 수비를 끌어당기는 선수들과 앞쪽에서 공격을 하는 선수들 간에 이 거리가 너무 멀어져 있으니까 볼을 빼앗기는 순간 이 간극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맨유의 수비가 어쨌든 공격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브렌트포드가 여기서 볼을 받자마자 뛰어나갈 수 있는 이 공간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고요. 이 공간으로 이제 패스를 넘겨주는데 문제는 여기서 패스가 나가지 못하도록 압박할 수 있는 미드필더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브렌트포드 입장에서는 볼을 잡자마자 편안하게 뒷공간으로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맨유가 미드필더 라인에 숫자가 적은 형태, 브루 페르난데스와 우가르테 단 2명만을 배치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우가르테는 그래도 기동력이 있는 선수지만 브루 페르난데스는 중원을 이렇게 오가면서 넓은 공간을 채워주는 이런 역할에 적합한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더군다나 뒤쪽에 맥과이어가 선발로 출전을 했기 때문에 뒷공간을 커버하는데 맥과이어가 뛰어난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맥과이어가 애초에 오프사이드 라인도 잘못 만들었죠. 상대 공격수가 뛰어들어가니까 어설프게 달려나가는 동작을 취하다가 패스까지 편안하게 뿌려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맥과이어가 올라오는 타이밍에 패스가 들어가면서 뒷공간이 무너집니다. 결국에는 이 패스 줄기가 나오지 않도록 근본적으로는 미드필더들이 달려들면서 여기서 패스를 방해를 했어야 된다라는 거고 이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니까 맨유가 늘상 이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공격수에게 편안하게 패스가 들어가는 편이죠. 그리고 이때 맥과이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프사이드 라인을 잘못 만들면서 뒷공간이 그대로 무너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뒷공간이 무너지니까 공격수 입장에서는 너무나 편안하게 슈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요. 여기서 또 아주 멋진 슈팅이 들어가면서 브렌트포드에게 실점을 허용하는 이 과정 자체가 결국 맨유가 수비를 이렇게 내려오면서 끌어당겨 놓고 상대가 앞으로 달려나오는 순간 기본적으로 앞쪽에서 경기장을 넓게 쓰기 위해서 가운데는 거의 비워두고 모든 선수가 앞쪽 라인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 공간을 채워주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우가르테와 브루 페르난데스인데 이 두 선수가 내려갔다 올라왔다 하는 이 넓은 공간을 90분 내내 커버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전략적으로도 완벽하게 이제 맨유가 패배한 것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5명의 공격 숫자를 이렇게 앞쪽에 바싹 붙이는 형태를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브렌트포드가 이번 경기에 준비해왔던 게 당고 와타라. 이 당고 와타라가 기본적으로는 윙백이나 풀백도 뛰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고 와타라를 한 칸 내리면서 수비할 때만큼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5명의 공격 숫자에 대응하는 5명의 수비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있는 담스고르가 오른쪽으로 빠지면서 이렇게 앞쪽에서 달려들 때는 1대1로 달려드는 이런 대인마크 형태를 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맨유의 공격 구조가 너무나 이렇게 공격 숫자를 상대보다 많이 만들어내는 단순한 구조이기 때문에 대응하기도 쉽고 이렇게 대응하기 쉬운 상황에서 상대를 끌어들이느라고 간격이 넓어지니까 이 간격을 채우는 문제까지 더해진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맨유가 수비할 때의 가장 큰 문제는 아모린 감독이 늘상 오른쪽에 은베모, 왼쪽에 쿠냐 이 2명의 선수를 수비할 때 안쪽으로 좁게 위치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맨유가 5명의 수비 숫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비 라인에 공간이 만들어지거든요. 어떤 거냐면 일단 앞쪽에서 브렌트포드의 2명의 중앙 미드필더가 있고요. 이때 은베모, 셰슈코, 쿠냐가 가운데로 들어가서 5명의 수비 블럭을 안쪽에서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블럭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 안쪽으로 볼을 들어오지 못하게끔 만들겠다라는 의도인 건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은베모, 셰슈코, 쿠냐가 그냥 앞쪽에서 라인을 유지해주는 이런 역할만 하고요. 사실상 아무런 움직임도 거의 가져가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는 미드필더 라인에 상대의 미드필더 2명이 있잖아요. 혹은 3명까지 늘어나는데 이 3명을 막기 위해서 브루 페르난데스와 우가르테가 상대가 볼을 받으러 내려가면 끌려 올라온다는 거죠. 그럼 끌려 올라오는 순간 또다시 뒤쪽에 공간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렇게 가운데로 은베모와 쿠냐가 들어가 있으니까 측면 공간이 편안하게 열려요. 좌우 풀백들이 올라가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도루구라던가 달로가 올라와서 이 공간을 대신 커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는 어떤 거냐? 앞쪽에 쿠냐, 셰슈코, 은베모가 자리만 지키고 서 있으니까 미드필더 라인들도 올라와 줘야 되고 그리고 은베모와 쿠냐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좁혀주는 수비를 하다 보니까 풀백들도 올라와서 수비를 해야 되는
그러면 수비 라인에 뒤에 있는 3명의 수비수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이런 장면들이 반복이 되거든요. 이 장면을 보면 맨유가 수비를 할 때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은베모와 쿠냐가 가운데로 들어가 있고요. 이때 뒤쪽에 있는 우가르트와 브로판데스 그리고 앞쪽에 셰슈코까지 5명의 선수가 이 가운데에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어요. 이 가운데에 모여 있는 이 수비 블럭을 오밀조밀하게 가져가는 건 스포르팅 때부터 했었던 아모린 감독의 전략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가운데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오른쪽 공간이 너무나 크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으로 브랜트포드는 편안하게 볼을 전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이 너무 편안하게 열리니까 그러면 도루구가 올라와서 이제 이 공간을 견제해줘야 되는 이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장면도 앞쪽에서 쿠냐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은베모도 들어와 있고 셰슈코, 우가르테와 브로판데스 5명의 선수가 또 이제 블럭을 만들고 있는데 이 블럭이 안쪽에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제 측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뒤쪽에 있었던 도루구가 달려나오면서 이 공간을 쿠냐 대신 커버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쿠냐가 안쪽을 지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도루구가 나오는 순간적으로 뒤에는 수비가 한 명 부족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에 더해서 순간적으로 이 5명의 수비 블럭을 만들 때 브랜트포드의 미드필더들이 안쪽으로 내려가면서 우가르테와 브로판데스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루구도 달려나가고 순간적으로 우가르테와 브로판데스도 달려나갔으니까 뒤쪽 공간에 넓은 공간이 그래도 생겼겠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브랜트포드가 측면에서 볼을 잡을 때 자연스럽게 도루구가 나오는 것을 활용해서 이 공간으로 이제 패스를 보내주는데 여기서 안쪽에 있는 미드필더에게 패스를 보내줘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쿠냐, 셰슈코, 은베모 이 3명의 선수가 앞쪽에서 라인만 만들고 있으니까 이 가운데 공간을 패스가 들어갔을 때 아무도 또 견제를 안 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브랜트포드가 여기서 볼을 잡아서 앞으로 넘겨주고요. 이 볼이 앞으로 넘어갔을 때 뒤쪽에서는 달로, 더리우트, 맥과이어, 루크쇼 이 4명의 선수가 남아있고 달려나가는 브랜트포드의 공격수들을 상대로 패스가 들어왔을 때 여기서 이제 스피드 경합이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가장 뒤에 맥과이어가 있다 보니까 달려가는 공격수와의 이런 경합 상황에서 맥과이어가 스피드가 부족해서 좀 곤란한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거든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동일한 장면인데 이 장면도 가운데에 맨유의 선수들이 5명이 몰려 있어요. 그리고 이때 쿠냐가 또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측면 공간을 막기 위해서 도루구가 올라와야 되고요. 이 5명의 선수가 중앙에 밀집해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활용해서 한 명이 수비 라인에서 끌려 나왔으니까 한 번에 앞쪽으로 패스. 그러면 이때 뒤쪽에는 맨유의 수비가 순간적으로 도루구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부족해진 상황. 이때 공격수와 수비수의 경합 상황을 유도하면서 브랜트포드가 앞쪽으로 패스를 뿌려주게 됩니다. 사실 이런 과정에서 실점도 나왔는데 이 장면을 보면 지금 맨유가 이 앞쪽에 쿠냐, 셰슈코, 은베모가 그냥 가만히 서 있어요. 이게 문제가 어떤 거냐면 이렇게 5명의 블럭을 만들면 이 안쪽에 있는 선수들이 브랜트포드는 이 미드필더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이 안쪽으로 이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달려 나오는 형태가 되잖아요. 브로판데스나 우가르테가. 그러면 이 뒷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5명의 블록 안에 있었던 미드필더가 일부러 이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가르테가 달려나가는 게 아니라 앞쪽에 있는 공격수 한 명이 이 공간으로 붙어주면 여기서 달려나올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이제 앞쪽에 공격수들이 가만히 서 있으니까 이렇게 브랜트포드가 앞쪽으로 달려나가면 미드필더가 끌려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브랜트포드의 미드필더가 앞으로 움직이니까 어쩔 수 없이 공간을 비워두고 달려나오는 우가르테를 볼 수가 있어요. 셰슈코, 쿠냐, 은베모가 사실상 아무런 의미 없는 위치에 좀 존재를 하는 거죠. 여기서 견제를 해줬다면 우가르테가 올라오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나왔을 텐데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우가르테가 달려나오니까 달려나오는 걸 보고 한 번에 뒷공간으로 보내줍니다. 이게 어떤 문제냐면 우가르테가 달려나가 버리니 자연스럽게 수비 라인과 미드필드 라인의 거리가 멀어지는 상황입니다. 아주 넓게 비어있죠. 그리고 이때 이 공간으로 한 번에 패스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앞에서 경합 상황이 이제 펼쳐지는 거고 이 경합 상황에서 간격이 엄청 멀어졌어요. 공격 라인에서 이제 압박하고 있는 5명의 선수와 수비 라인이 공간이 정말 넓게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심지어 롱킥이 들어왔을 때 더리우트가 이 경합 상황에서 졌죠. 지면서 달려나가는 샤데에게 바로 패스가 들어갑니다. 1대1 경합 상황도 맨유가 안 좋을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경합이 되면서 달려나가는 샤데에게 볼을 떨어뜨려주고요. 이 공간이 그대로 열립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이 경합에서 무너졌다는 것도 문제지만 무너지는 순간 달려 들어오는 선수가 있어요.
근데 수비 라인은 어쩔 수 없이 이 공간이 열리니까 모두가 다 내려가야 되죠. 뒤에 있는 선수를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면 미드필더들이 빨리 내려와서 이 앞 공간을 이제 채워주는 뒤에서 뛰어들어가는 선수를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미드필더들이 달려나가 있었기 때문에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측면에서 샤데가 컷백을 줬을 때 뛰어들어오는 선수에게 그대로 실점을 허용하고 마는 이런 과정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장면이 반복됩니다. 이 장면도 보면 이렇게 이제 수비 라인이 형성이 돼 있어요. 셰슈코, 쿠냐, 은베모. 근데 이렇게 서 있기만 하고 미드필더 라인에서 상대가 한 명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이 공간에 아무도 없어서 우가르테가 올라옵니다. 근데 우가르테가 올라오니까 여기서 상대 미드필더가 우가르테의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요. 그래서 이 공간으로 스루 패스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공간이 비니까 수비 라인에서 누군가는 또 올라와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수비 라인에서 더리우트가 올라옵니다. 그럼 더리우트가 올라오면 자연히 뒤에는 수비가 한 명 부족해지는 거죠. 그걸 이용해서 브렌트포드가 더리우트가 이렇게 튀어나왔을 때 튀어나온 걸 이용해서 한 번에 그냥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패스가 뒷공간으로 들어가면서 케빈 샤데가 달려가면서 이제 스피드 경합을 해요. 근데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건 일단 이 스피드 경합 이전에 구조가 무너져 있다는 거. 더리우트가 달려나와 있고 우가르테와 브루펜데스가 앞쪽으로 튀어나가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 뒷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는 순간 빨리 복귀가 돼야 되는데 이 공간으로 다시 못 돌아오고 있어요. 케빈 샤데가 달려나가는 이 과정에서 안쪽으로 공격수가 들어오고 있죠. 그런데 브루펜데스와 우가르테는 내려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더리우트도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내려오는데 힘이 들어요. 그 뒤쪽에는 수비가 달려나가는 달로랑 맥과이어, 루크쇼 딱 3명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사실 측면에서 이 스피드 경험에 붙으니까 맥과이어는 이 앞 공간을 신경 쓰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야 되죠. 그러다 보니 여기서 이제 컷백이 들어올 때 앞 공간으로 들어오고 있었던 공격수를 그대로 놓칩니다. 편안하게 여기서 슈팅, 결정적인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반대로 브렌트포드가 수비할 때 보면요, 브렌트포드도 이렇게 가운데에서 수비 블록을 만들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다른 점은 어떤 거냐? 여기서 맨유의 미드필더가 이 안쪽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까 맨유는 중앙 미드필더들이 튀어나오는 형태였죠. 그런데 이렇게 튀어나오면 뒷공간에 공간이 발생하니까 이런 것을 방지하려고 브렌트포드는 이렇게 미드필더들이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공격수가 내려가서 이 선수를 체크를 해줘요. 그러면 미드필더들은 자리를 지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맨유의 미드필더가 이 안쪽 공간에서 움직일 때 브렌트포드의 중앙 미드필더들은 올라오지 않고 오히려 공격수가 이 공간으로 붙어주면서 이 안쪽 공간을 철저하게 메워줄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맨유가 여기서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공간을 못 찾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똑같은 전형을 만들어도 브렌트포드와 맨유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은베모, 셰슈코, 쿠냐가 수비할 때 거의 아무런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이 가운데 공간에서 어쩔 수 없이 브루펜데스와 우가르테가 튀어 올라가야 되는 이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 버리면 연쇄적으로 미드필더 라인 뒤에 공간이 발생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아모린 감독은 본인의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렇게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 수비로 전환되는 이 모습에서 늘상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브렌트포드전 맨유의 대참사는 그냥 3대1이라는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 아모린 감독의 또다시 전술적인 문제가 반복되는 경기였기 때문에 아모린 감독 부임 이후에 최악의 경기 중에 하나로 기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